미소영님, 저희가 키워드를 봤으면 또 봐야 되는 게 있죠? 그거요? 네, 바로 그거요. 네, 그거. 이거 참 정말로 좋은 건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좀 보세요. 재밌는데 어디서 이것도. 야, 이거 재밌니? 너무 재밌어요. 네, 이거 알겠으면 어쩔 뻔했니? 잘하셨어요. 네. 한 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풀어준다. 주간 뉴스 브리핑.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뜨끈뜨끈한 뉴스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한뉴스 브리핑은요. 대한민국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번 12월 1주차 뉴스 중 주간, 월간 단위 가장 많은 조회수를 랭크하고 있는 기사를 기준으로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로는 네이버 부동산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부동산 관련 첫 뉴스는요. 11월 30일자 이데일리에서 나온 1년 만에 금리 인상, 서울보다 지방주택시장 타격이라는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는 네이버 부동산 12월 1주차 조회수 1위에 랭크된 기사예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정확히 1년 전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작년 11월 30일 0.25%포인트 올린 후에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재개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직방 빅데이터 랩장인 함영진 씨의 말을 빌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상환이자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도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내수 경기나 고용시장의 한파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둔화와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나 주택시장의 매입 의사결정은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소영님, 이 뉴스 보고 어떤 부분이 또 떠오르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연속해서 이제 인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리스크는 고민을 하고 또 고려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번에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0.25%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도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향후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실제 실거주자나 투자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보통 기준금리가 0.25% 오르면 저희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저희 같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2-3배 정도의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렇죠. 분들은 기준금리 0.25% 올랐네. 그러면 내 금리도 이제 3%였으면 3.25%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여기서 마진을 보고 또 그런 게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면 실제 저희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저희 서민들은 5%에서 0.5%에서 0.7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배 정도의 체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부담되게 안고 있는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작은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이런 좀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금주 부동산 두 번째 한 뉴스는요. 12월 3일자 아시아 경제 소식인데요.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13년간 모아도 서울 중간 수준 집 못 산다. 네이버 부동산 12월 1주차 주간 3위, 월간 종합 2위 랭크 중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요.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가구가 13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서울 시내 중간 수준의 집을 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KB국민은행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도시지역 3분위 가구 소득 대비 서울 평균 주택 가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말 현재 13.4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말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 13배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PIR은 평균 집값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주택 구매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 중산층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4년간 모아야 서울 평균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언미님, 네. PIR이 뭐죠?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PIR이 뭐의 약자인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PIR이란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예요. 예.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멋있어요. 네, 네. 이런 거 좀 칭찬해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주택 평균 가격을 네. 월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소영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기사에 네. 대해서 팩트 체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네. 3분위, 이 3분위라는 건 상위 소득 40에서 60%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산층의 중산층. 소득을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예. 지금 가격이 13배, 그러니까 소득보다 집값이 13.4배가 높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 말인 즉슨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다 1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네. 집을 살 때 13.4년이 네.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걸리네.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집값 상승을 보여주는 자료가 예. 지금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예, 예. 2017년도를 보면 이 PIR 값이 11.5배였어요. 아, 그러면 그만큼 상승을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쉽게 말해서 상승했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연봉 하나도 안 쓰고 집을 살려면 11.5년이 걸렸는데 예. 올해는 연봉 하나도 안 쓰고 집을 사는데 13.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기본적인 되죠.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위에 정말 독하게 저축하는 사람들 보면 반 정도 저축을 해도 힘든데 그쵸. 예. 억지로 가정을 해서 수입의 예. 반을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 PAR 값에 대비하면 현재 기준으로 26년, 2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집 사다가 그냥 네. 예, 그러면 집 집 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돈 하나도 안 쓰고 실질적으로 네, 돈을 살 하나도 수가 안 없네요. 쓰고 저축을 월급의 반을 저축해도 27년이 네, 걸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주는 기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이 그만큼 거품이 조금 많다는 내용이네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해석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안 쓰고 모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네.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모아서 살 수 없다는 그죠. 거잖아요. 저축을 해서는 그러면 27년 걸린다는 건데. 대출이라는 게 이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상환 능력만 된다면 대출이란 지렛대를 이용해야지만 네. 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네. 집 사는데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네. 같고요. 현금만 갖고 힘듭니다.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요새 올랐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 안 받고 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직 무주택자이거나 네. 향후 집을 구매하고 싶은 의사가 네. 있는 청취자분들은 네.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네. 좀 더 빨리 27년보다는 좀 더 당겨서 네, 집을 당겨서 구매하는 하시는 것도 게 맞아요. 좀 생각의 네. 전환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실거주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님이 마지막 또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 할까? 뉴스 아니요, 제가 해야죠. 네. 무슨 소리세요? 그럴까요? 욕심쟁이. 아까 방금 해놓고 이번엔 제가 할 거예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예. 자, 마지막 뉴스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선정한 뉴스는요, 12월 6일자 연합뉴스인데요. 네. 집값 올라도 소비 증가 미미라는 제목의 기사고, 다음 부동산 12월 1주차 네. 탑 뉴스에 랭크된 기사예요. 네네.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12월 6일
조사 통계 월보에 게재한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거에서 이처럼 밝히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그래프를 보면 먼저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 민감도가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낮은 연령대의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가격과 소비가 오히려 음해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혼 정년기의 주택 보유자들이 미래에 예상되는 가족원 수 증가 등으로 소비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고령층의 경우도 주택자산 보유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올라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임대 목적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고요.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경우 집값이 1% 상승할 때마다 소비가 반대로 0.246% 하락했다는 상당히 유축된 결과는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소비 제약과의 연관성을 알게 해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 청년 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 금액의 변화입니다. 지난 2013년 평균 9,400만 원에서 2017년 현재 1억 2,600만 원으로 그 평균 총액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작용하는 게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미소영님,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네. 또 집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네. 소비 심리가 조금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쵸. 집을 좀 내가 많이 부자가 된 느낌이 느낌이 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소비를 조금 더 줄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 젊은 층들은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올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대출이자 보니까 부담도 늘어나고요. 대출이자 부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저금을 해야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또 쓰는 돈에 대한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집값은 올랐는데 전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주머니 사정은 좀 가벼워 보이는 네. 쓸 돈이 좀 없어 보이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네. 좀 좀 쓸 돈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네. 좀 요즘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소영님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집값 상승이나 네. 사회적인 현상이 예. 실질적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국민들이 네.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그쵸. 요소로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연결되는 네.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